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 함수에 했는 거에 이어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우리가 유리수를 배웠죠. 유리수가 어떤 거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거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형태는 우리가 y는 x분의 k의 형태로 나타내고, x가 분모에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함수 자체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그래프가 있죠. 그러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는 k 값이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 그래프는 k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형태는 이렇고, 그리고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나 일반형 바꾸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 테고, 그리고 점근선. 그럼 먼저 점근선을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요 x축이랑 요 y축은 어떻게든 내가 x가 무한히 커지거나 아니면 x가 0으로 갈 때 닿지 않는 선이니까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숫자를 정의할 때 분모가 0 되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게 없으니까 x가 0인 거, 그리고 얘 자체가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k가 0일 때 생각했을 때 y가 0인 거, 각각의 점근선은 요 x는 0 혹은 y는 0, 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알았으면은 평행이동을 알아야 되는데, 평행이동은 모든 함수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쓰겠지만,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y 대신 y-q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는 평행이동 관련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우고, 1차 함수, 자, y는 ax 플러스 b 기억나죠? 이렇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b를 넣어서 b를 넘겨주면은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지만은 앞으로 평행이동은 무조건 x축만큼 p만큼 하면 x 대신 x-p를 넣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 y-q를 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이동도 배우는데, 자, 원점 대칭하면은 어떻게 되죠? 먼저 x축 대칭이다. 자, x축에 관하여 대칭이면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x축이 되죠. x축에 관하여 대칭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만약에 원래의 좌표가 a, b라고 하면은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은 a-b가 되고, y축에 대하여 대칭하면은 반대로 x의 좌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a, b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한다 그러면은 xy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a, b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y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요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는 역함수 할 때도 했는데 xy 위치를 바꾸는 거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면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는 역함수의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xy 위치만 바꿔서 a, b가 아니라 b,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를 머리에 넣고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y 대신에 y-a를 넣고 y-a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랑 y에 각각 0을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3이고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a는 내가 구하는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들은 우리가 제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설명한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k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를 설명 안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y는 x분의 k에서 k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k 값이 커지면은 자, 이런 그래프가 될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지 궁금하죠. 이거는 절대값 k가 커지면은 0보다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절대값 k가 점점 커지면은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k 값이 만약에 x분의 1이었는데 x분의 2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쪽 편으로 가고 k 값이 더 작아진다고 하면은 원점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똑같이 k가 음수에도 관계없이 절대값 k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따라서 k가 커지면은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1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유리함수를 풀면서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점근선을 구할 때는 표준형을 써서 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표준형이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y는 뭐 x 마이너스 p분의 k 그리고 뭐 플러스 q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x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고 또는 일반형은 뭐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x 플러스 q 물론 이 두 식이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x가 존재하는 방법으로 쓰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리함수 주어진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y는 x 마이너스 4분의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p, y는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표준형으로 바꾸려면은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분모에 x-4가 있으면은 분자에서도 똑같이 요 앞에 x 앞에 지금 1이 있죠. 그럼 이 1을 위에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2를 꺼내주고 그리고 x-4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쓴 다음에 2 곱하기 x는 2x고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8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을 붙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식을 바꿨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쓰면은 자, 요렇게 식을 하나 쓰고 요런 식으로 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얘네들을 앞에다 쓰면은 자, x-4분의 5가 되고 그리고 뒤에는 얼마가 남느냐 x-4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이 될 테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뒤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형태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의 점근선은
방정식이 x는 p고 y는 q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p는 얼마일까요? p는 x-4라고 되어 있으니까 p는 4가 나오고, 그리고 q 자체는 우리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4 플러스 2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x-4분의 2x-3인데 먼저 분모에 있는 x 앞에 개수만큼 위에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꺼내주고, 그리고 밑에 분모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가 없어지도록 더하고 원래 있던 상수를 붙여주면은 얘가 앞부분에 나오는 x-4분의 5가 되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x-4가 약분된 상수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표준형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얘네들은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찾는 거,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연습하기 위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 더 연습하기 위해 제가 3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3번 문제가 y는 2x-1분의 3ax의 그래프가 점근선은 x도 m이고 y도 m으로 같다고 했고, 이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원래 주어진 식 자체가 y는 2x-1분의 3ax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뭐냐? 분모는 그대로 2x-1을 해주고 앞에서 자 3a를 꺼내면은 x만 남죠. 근데 그냥 3a를 꺼낼 게 아니라 2분의 3a를 꺼내면은 여기 2x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왜냐면 요거를 곱했을 때 3ax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밑에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은 앞부분은 3ax가 되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니까 뒤에 플러스 2분의 3a를 붙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했듯이 하트 모양으로 얘와 얘를 각각 써주면은, 자, 위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2x-1분의 2분의 3a가 되고, 뒤에는 자 2x-1을 똑같이 약분해 주면은 플러스 2분의 3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분모를 0 만드는 x는 얼마죠? 네, 그렇죠. x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x가 2분의 1이 나왔으면은 얘랑도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 이거는 x-p였고 이거는 q일 때 y에 대한 점근선도 똑같이 m이라고 했으니까 요 2분의 1이 2분의 3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한 번 더 써주면은 2분의 1은 2분의 3a, 뭐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a는 얼마죠? 3분의 1이 되고, m은 우리가 아까 구했는 m은 요 x는 2분의 1에서 m은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a는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요 두 개의 합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9번 문제라서 보통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충분히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간 문제를 꼬아서 냈지만은 주어진 대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잘 바꾼다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무리함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